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과잉의정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사과를 한 건데요. 약 한 달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 명확한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식 사과다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사과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진솔한 사과로 받아들여졌을까, 거기에는 제가 좀 의문을 갖는데요. 특히 구체성, 즉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김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거기에 구체성이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사과하는지가 또 없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그 당사자라고, 사과 당사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제보자, 즉 공익신고자 입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네. 중요한 질문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이 진정 알고 싶어하는 것이 법화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이거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서 김민하 평론가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제보자의 주장은 별정직 5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배모 씨가 지시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뭐 녹취도 예. 하고 SNS 내용을 캡처도 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김혜경 씨가 직접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수사 네.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네. 하나하나 다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거나 해명을 할 경우에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웠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단 하나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오늘 털었으면 제일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예. 왜 그럼 얘기 안 했느냐, 이렇게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의견이고, 당사자라고 할 수는, 사과의 당사자라고 할 수는 이 공익 제보자의 반응이 이렇다, 즉 당사자라고 할 수는 분도 설득하지 못하는 사과였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과에 대한 평가는 아마 유권자, 국민,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네.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그래도 질문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진정성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혜경 씨가 뒤에 사과를 하셨으니까 방식면에 있어서는 좀 더 옳은 방식을 썼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질문 한 3개 정도 받았던가요? 네네. 크게 도움되는 답변, 뭐 속 시원한 답변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도 봤는데. 네. 그래서 뭐 형식면에서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네. 진정성 전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사과의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하고 또 경기도청에 감사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 진정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앞으로도 선거 끝난 다음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그동안에 사실은 모습을 잘 안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불과 이제 들어가는 게 15일부터 들어가잖아요. 예.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언제쯤 국민들께서
이 대선운동,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을 보이시니까 진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정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 부분은 네. 윤석열 후보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본인 윤석열 후보도 모른다고요? 윤석열 후보도 뭐 그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대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에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앞서서 네. 이 질문이 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언론사에서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 내용에 적폐 청산 수사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 들을 때는 마치 먼저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전 정부에 대해서 내가 칼을 들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인 내용의 발언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석이 되기로는 문재인 네. 정부 적폐 수사, 그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후보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언급한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인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권력자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네네. 적폐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없는 맥락으로 연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왜 검찰 수사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옛날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왜냐하면은 검찰은 그 검찰이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이 판단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대통령이 수사해라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예.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을 때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지 예. 대통령이 개입한다고 하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뜻이 되니까 앞뒤가 모순되는 발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냐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에 그 단어가 있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할 거냐. 그러니까 네. 답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풀어서 쓰면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다고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적폐 수사해야 된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검찰이 그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 다음에 검찰 보고 수사를 하라고 지금 했어요? 아니 지금 적폐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까? 가정된 상황을 전혀 아닌 상황을 지금 상상으로 말씀하셔서 저보고 답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죠. 당선도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그리고 지금 해명하는 얘기가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 건 보복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지금 이 얘기가 읽히지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청와대에서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코멘트를 한 것이잖아요. 네. 이 같은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전혀 알겠습니다. 다른 맥락을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네네. 여러 가지 하여튼 의문과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을 만약에 이 발언이 네. 선대위 차원에서 공유가 좀 되고 나온 발언입니까? 아니면은 인터뷰 과정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 이 발언을 이상하다고 자꾸 해석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본인이 집권할 경우엔 정치 보복이 없다고 선언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 인터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물어봤고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 적폐가 있을 시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 그 질문에 그럼 한다고 대답을 하지 안 하겠다고 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건 검찰이 판단하겠지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그건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진행자님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들게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시니까요. 제가 더 한 말씀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제 네. 영역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지금 이제 그 대선 마지막 변수가 야권 단일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믿음만 있다면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네네. 이 단일화 의지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후보의 최근 발언을 보면 네.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의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전혀 단일화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단일화에 임해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고 판단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단일화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남아있는 네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예. 단일화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 겁니까? 물밑 협상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 물밑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민주당이 만약에 단일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의 단일화요? 네.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민주당과 당을 같이 한 인연이 있죠. 가깝다고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좋게 끝난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네. 이제 와서 만약에 선거 얼마 앞두고 합친다? 그동안 반문의 기술을 자처했던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의 대선 판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도하는 바가 달성되기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네. 윤 후보가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선 지금 호남 여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예.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호남에서 상당히 저희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지역 감정에 근거한 투표 행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또 그리고 그동안 당이 호남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었고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질 좋은 기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이준석 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남 이번 득표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겠다. 목표를 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자신감을 내보일 수 있을 만큼 호남에서 좋은 어떤 신호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였습니다.